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요, 천재도 2학년 1학기 제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 2차 시입니다. 135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 우리말, 한국어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어떻게 표기한다 그랬죠? 두 가지로 표기한다 그랬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두 번째는 원래 형태를 밝게 적는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 원활한 의사소통,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웠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웠죠? 7개로만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발음된다. 그죠? 16개의 자음이 끝소리에 올 수 있지만 그 끝소리가 실질적으로 발음이 나는 것은 7개로만 발음이 나는데 뭐로 발음이 난다?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만 소리가 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소리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잘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35쪽 2번. 받침의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 받침의 발음이 달라져요, 선생님? 무조건 시옷이라고 해서 시옷은 우리가 디귿으로 발음 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또 예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예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말들을 발음해보고 받침 시옷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자, 옷이 있습니다. 옷, 이어지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받침 시옷이 어떻게 발음되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이 없이 받침으로 끝날 때, 이럴 때는 그냥 순수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면 되니까 시옷의 대표음은 뭡니까?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발음은 옷,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옷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말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이어지는 말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자음으로 시작하고 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때, 요건 일단 지우고 할게요. 자, 옷이라고 발음을 하고, 자, 옷차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옷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있는 게, 옷 다음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옷 다음에 있는 말이 지금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 이어지는 말이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되지 않아요. 지금 옷이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면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둘 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옷이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를 말하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과서 날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상태, 동작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조사 정도? 조사는 아시죠? 조사 아시니까.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체언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조사인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죠. 그냥 문법적인 의미만, 문법적인 형태만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오시에서 이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옷이 하니까 그 의미가 없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의미가 없어야 돼요. 먼저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 시옷으로 그냥 발음을 한다. 그러면서 넘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옷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이어진 말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옷차림에 치읓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옷차림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음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 이렇게 되죠.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발음이 됐어요? 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뒤는 지금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는 뭐로 발음이 난다?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를 잘 해야 되겠네.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지만, 뒤에 오는 말에 따른 헛받침의 발음, 뒤에 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그건 뭐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할 거 없으니까, 뒤에 오는 말에 따른 헛받침의 발음,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받침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이럴 때에는 받침 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얘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옷차림. 대표음 디귿이죠?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의미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음절의 끝소리, 음끝이라고 할게요.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뒤로 넘기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었죠? 옷, 위. 이런 경우는 원래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옷, 위인데 이 소리를 뒤로 넘기는 거죠. 뒤 음절의 첫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 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연결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음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받침이 없어야 발음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뒤로 될 수 있으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로 보내면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맨 첫 소리가 첫 음절이죠. 정확히 말하면 첫 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뒷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뒷소리의 뒷음절의 첫 소리로 옮기는 게 연음 법칙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음 법칙. 세 번째는 모음이 오면서 뒷말이 모음이 오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자기 소리, 그 모습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냥 연음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옷,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뒤로 넘긴 거잖아요. 옷이 이렇게 넘긴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대략 정리가 되시죠? 요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 받침이 있고 어떤 말이 오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만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 자음이 옵니까?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까?에 따라서 또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받침이 제소리 값으로 발음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뭐냐? 필요한 조건은 뭡니까? 제소리값, 원래 모습으로 발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이거 형식 형태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제소리값으로 발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 형태소의 특징은 뭐냐면 홀로 쓰이기가 어렵죠. 홀로 쓰이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옷이처럼 이게 항상 앞에 있는 말에 바로 붙어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는 띄어쓰기를 해요. 아까 뭡니까? 옷 위 있었죠? 옷 위? 이런 경우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물론 합성어 같은 경우는 붙여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형식 형태소를 구별해내기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이요. 미수진 부분의 받침에 유의하면서 다음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해보자. 지금 보시면 이제 뭘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냐, 자음으로 시작하냐가 첫 번째예요. 1번을 보니까 다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붙어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원래 모습 그대로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닻을 올리고 이것도 그대로 넘기는 거죠. 돛을 펴라. 이렇게 되겠죠. 자, 모자가 부엌에 있으니 부엌안 좀 잘 찾아봐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요거 발음을 해야 돼. 부엌이라는 거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에라고 있었죠. 선생님 아까 발음을 일부러 틀리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까봐 부엌에라고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 요거는 일단 지금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캐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자, 여기 보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 그죠? 기억이니까 안이라고 했다가 요거를 연결음 법칙 뒤로 넘겨줘야 되죠. 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밭을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지금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그리고 밭 띄고 아래 실질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먼저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음 법칙에 의해서 바다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4번 잔뜩 더러워진 겉옷 붙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겉. 그죠? 근데 옷도 대표음이 이거지만 뒤에 있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시옷이 뭡니까? 시옷이 그대로 뭐로 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됐다가 여기 모음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시옷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헛웃음이 이것도 지금 뒤에 이거 웃음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디귿이 넘어가서 시옷은 그냥 뒤에 형식 형태소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미음이 넘어가야 되죠. 연결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지금 헛웃음이가 가장 조금 어려웠네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법을 배워봤고 이번에는 받침이 또 2개예요. 하나도 쉽지 않은데 2개래요. 이제 진짜 우리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겹받침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겹받침 말 그대로 받침 2개예요. 자, 겹받침. 자, 목 발음은 기역으로 납니다. 닭 이것도 기역으로 나죠.
3 미음으로 나고요. 할꼬는 리을로, 읍꼬는 비읍으로, 업꼬는 비읍으로 이렇게 나는 거죠. 지금 다 여러분들 여기 발음하시니까 쭉 여기 발음이 할꼬, 읍꼬, 업꼬 이렇게 다 이게 고가 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묻는 친구들이 있어갖고요.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예사소리였어요, 기억이. 근데 된소리, 쌍기역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된소리 되는 조건이 뭐냐면, 안울림 소리가 있어요. 안울림 소리. 그러니까 안울림 소리가 뭐냐면, 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게 울림 소리예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이게 안울림 소리라고 하거든요. 요것을 제외한 것을 안울림 소리라고 하는데, 요것이 예사 소리를 만나면, 예사 소리는 그러니까 쌍자음이 아닌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할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할꼬 있잖아요. 할꼬. 지금 뭡니까? 읍꼬라고 해요. 읍꼬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읍꼬 보시면, 읍꼬가 발음이 됐을 때, 이렇게 이게 비읍이 있잖아요. 비읍 대표음은 됐죠? 이게 이렇게 예사소리인 기역하고 만나면, 이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게 된소리 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이제 이 정도로 해 두시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에 정확한 발음을 적고 겹받침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앉아있던 현지가 다가와 자기와 닮은 인형을 건네주었다. 앉아라고 했어요. 앉아. 자, 여기 앉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 있는 거 남겨놓고 뒤에 있는 걸 뒤로 넘기면 돼요. 그죠? 앉아. 닮은도 마찬가지죠. 미음을 뒤로 넘겨서 닮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의미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뒤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것 중에 뒤에 있는 걸 뭐로요? 연결음 법칙에 의해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뒤음절에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아, 그렇구나.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여기도 똑같네요. 아까 헛받침하고 똑같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겹받침 중 하나가 뒤 음절에 첫 소리 옮겨서 발음이 된다. 앞에 것은 남고 뒤에 있는 것은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하죠. 자, 여덟. 발단이, 밥단이. 뭐가 맞냐? 여덟이 맞죠? 그리고 발단이, 밥단이가 맞죠. 그의 편지를 읽지가 아니라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읽고가 아니라 읽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8번이나 그죠? 원래 리을 비읍은 아까 위에서는 리을 비읍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리을 비읍 받침이 나오는데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자,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 발음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요. 겹받침 리을 비읍은요.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써 있어요. 겹받침 리을 비읍은 원래는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는 뭐로 발음하면 리을로 발음해요.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리을로 발음을 해요. 거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밥, 자음 앞에서. 이 밥은 보세요. 자음 앞에서만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음 앞에서는 비읍. 여러분들 발단이는 비읍으로 발음이 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는 밥은이가 아니라 이렇게 발음이 돼요. 발분이. 그죠? 리을로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만이라는 거. 자음 앞에서만. 요거 중요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럼 겹받침 리을 기억. 리을 기억은 원래 뭡니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뭐로 발음한다고요? 기억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기억으로. 그런데 이런 거요. 요거 중요하죠. 용언일 때에는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용언일 때. 용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활용이 되는 걸 용언이라고. 용언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술어예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읽으니 읽어서 읽음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때 용언일 때에는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용언일 때에는 선생님 지금 뭐 잘못한 게 하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익지인데 일지가 아니라 익지인데 잘못했죠. 선생님 지금 단어의 끝이나 여기에서는 그냥 기억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익지라고 발음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용언 앞에서 용언일 때 이거 용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기억이 있죠. 여기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 앞에서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리을로 발음한다라고요. 그래서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원래는 요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요거 원래라면 리을 기억은 원래는 기억으로 발음을 해야 되지만 용언이죠. 이거 용언이고 지금 기억이 있죠. 여기 기억이 있죠. 기억 앞이니까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리을로 발음을 해서 물고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있냐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올 경우 뭐로 발음해야 되냐면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리을 비읍은 뭐로 발음한다고요? 리을로 발음하지만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밥일 경우에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그리고 리을 기억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억이지만 용언일 때 기억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놨어요? 그게 아니라 예외가 있는 이유는 발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요, 여러분들 읽고 한번 볼게요. 이것을 예외 없이 그냥 읽고라고 발음을 하면 이게 음식이 익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를 둬서 읽고 발음도 편하고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겹받침 발음은 어떻게 하냐? 겹받침. 겹받침의 발음 첫 번째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단어의 끝 그리고 자음 앞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냐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 하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닭, 목, 삼 이런 것처럼 둘 중 하나로 발음하는 거고 두 번째 겹받침이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겹받침 중에 하나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겹받침 중 하나만, 이거 잘못 썼네. 너무 큰데요? 하나만 귀음절의 첫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쓸게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세요. 이제 겹받침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 앞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냐. 그냥 앞에 것은 두고 뒤에 것, 겹받침 중에 뒤에 것을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가 뭐였어요? 아까 앉아 같은 경우. 앉아. 이런 경우에는 앉아. 뒤로 그냥 넘겼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2번이 어려운 거예요. 2번. 겹받침 중 하나만 뒤음절의 첫소리 발음한다. 라는 거 아까 여덟 같은 경우. 여덟. 그리고 여덟 같은 경우 지금 그 뭡니까? 여덟이 아니라 참 이런 예가 더 낫겠네요. 아이고. 있다. 이런 경우. 자, 지금 이 겹받침이 있고요. 뒤에 모음이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있다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있다. 하나만 남아요. 하나만 남아서 이게 비읍이 남고 있다니까 있다는 대표음이 디귿이잖아요.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정리를 이쪽에다 할게요. 연결음 법칙으로 빗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헛받침하고 겹받침까지 우리 배워봤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137쪽에 있는 모음까지만 오늘 배우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좀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모음은 어떻게 발음할 거냐? 의의 발음, 요거 많이 헷갈리잖아요. 자,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첫소리가 자음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첫음절 이외의 의는 어떻게 발음하냐. 두 번째. 그리고 조사의는 어떻게 발음하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1번, 2번, 3번.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하냐. 이것은 이로 발음해라. 문이. 요거 자음이잖아요. 첫소리가 자음이니까 요거는 그냥 이로 발음을 해라.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하면 돼요. 의도 되고 이도 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 첫 음절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첫 소리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음절이니까 이거는 의도 되고 이도 된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로 나오는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 원칙이지만 애로도 발음한다. 나 의이지만 또 나 애도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와 예의 발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부터 볼게요. 여는 여로 발음합니다. 하지만 예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요. 용언의 활용형인 처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 처로 발음한다. 그래서 쪄서 다쳐.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하고 레로 발음하는데 그 외에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그래서 시계에서 시계도 맞지만 시계라고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래로 발음하는 게 1번이고 그 외에는 뭐로 발음할 수도 있다?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게 2번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절. 계절인데 이거는 정말 계절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절이라고도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의라고 했죠. 우리의. 자, 우리의라고 했는데 이 의는 뭡니까? 조사죠. 조사니까 의도 맞고 애도 맞고. 자, 희망. 첫 소리가 자음이죠. 히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로 발음해야 되니까 희망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논의의라 그랬죠. 자, 논의. 자, 두 번째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도 허용해 준다라 그랬으니까 이게 연결음 법칙이니까 논니 요것도 맞고 그리고 요거는 조사죠. 조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거는 조사니까 의도 맞고 애도 맞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 있죠. 애 있고 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의에도 맞죠. 왜냐면 조사는 의애니까 요거는 뭐 설명 다 됐고요.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의의 발음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의라고도 발음을 하지만 이라고도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니은이 지금 연결한 법칙이니까 요거는 느이하고 니라고 발음해야 돼. 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잘 나와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참 문제 내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차례, 레, 예하고 레는 예하고 레로도 발음하지만, 자, 그 외에 예하고 레 말고 그 외에 레는 에로도 발음한다. 차례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고요. 식판을 가져. 이거는 가져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표준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이 나오는데 표준발음법은 표준어를 실제 발음대로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37조까지 모음의 발음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배운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